서류는 잘 통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번 면접을 봤는데 네. 4번 다 탈락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럼 그걸 오늘 찾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운데, 그쵸? 맞아요. 그래도 조회수가 잘 나왔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댓글 같은 거는 좀 보셨나요, 혹시? 댓글 하나하나 자세히는 못 봤지만 어떤 종류의 그 글들이 올라왔는지는 한번 훑어봤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댓글 있으세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선생님이 굉장히 경력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사람 아니냐. 20, 30년 전의 경험? 그 기준으로 최근의 MZ세대를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쨌든 내가 저 꼰대 기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동의를 하는데 어떤 그 채용이라는 절차의 기준이나 그다음에 핵심은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기업의 인사팀이나 면접관들이 봤을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발한다. 이거는 뭐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뽑았더니 근무도 잘하고 오래 근무하고 성과도 내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 평가 요소나 채용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드디어 보는구나. 조민수 씨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게 이거 고등학교 때 건데? 야, 이거 좀 오랜만에 본다. 고등학교하고 대학 전부 다 자동차과. 근데 직장 경력이 굉장히 많네. 벌써 봐.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그것도 같은 회사가 3번이나 있는데? 오늘 컨설팅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질문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다소 부정적. 그리고 지금 졸업한 지가 지금 5년 됐거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면접 복장이에요? 네. 머리도? 네. 면접 복장을 딱 차려입고 오셨는데 제가 솔루션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지한 입장으로 실제 면접처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자,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자, 그럼 미수 씨는 오늘 그 저를 찾아오신 이유? 네. 가장 해결하고 싶은 그 포인트가 뭔가요? 제가 지금 서류는 운이 좋게 합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면접에서 계속 탈락하게 되고 있습니다. 면접을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얘기가 오늘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일단 그러면 서류는 총 몇 군데 정도 내서 몇 군데 정도 통과가 되신 거예요? 대기업 기준으로는 4군데 내서 3군데 됐습니다. 4군데에서 3군데. 그럼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러면 작년 이전에도 네. 면접을 본 경험은 많아요?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면접을 봤는데 네. 4번 다 탈락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네. 4번의 경험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뭔가 공통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걸 오늘 찾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첫인상을 보기엔 똘똘해 보이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수 씨가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탈락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좀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자신감이 좀 많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대답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질문에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함이 좀 아쉬웠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무래도 회사가 저의 성격을 알고 저에 대해 조금 알아가는 과정인데 면접하는 것이 저는 이것도 잘한다 저의 경험을 너무 얘기하면서 저의 진실된 성격을 얘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수 씨가 얘기한 이 3가지 이유가 정말 맞는지 또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접점이 좀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하면서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이력서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자동차과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뭐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외관 이런 거 멋있다 생각해가지고 좋아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알면 알수록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자동차과를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직장 경력을 여기 지금 4개 적어주셨잖아요. 네. K사라는 곳을 재학 중에도 인턴을 했었고 졸업하고도 인턴을 했네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이 B사라는 것도 있었고 또 M사라는 것도 있었네. 네. 어쨌든 회사를 세 곳을 이렇게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회사에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는 친구일까? 그런 점이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걱정이 됐습니다. 라는 곳은 정규직인가요, 이게? 무기한 계약직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회사 재정 문제로 그럼 그 퇴사를 했던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라는 데도 입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한 10개월 정도 일을 하셨네? 11개월을 다녔었는데 계약 만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속할 수는 있었는데 본인이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11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일했던 계약직 친구들 중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된 분이 계세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K사는 그러면 재학 중에 6개월 정도 이 인턴을 하신 거잖아요. 네. 경험직 그 인턴이었어요? 아니면 전환직 인턴이었어요? 6개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인턴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또 2번이나 인턴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정규직으로 지원하지 않고 인턴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네, 그때도 면접까지 갔었는데 떨어지게 되었고 어쨌든 2번이나 이렇게 인턴을 경험을 할 정도면 회사를 꼭 들어가고 싶은 이런 건 굉장히 강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마 그 면접에서도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직장 경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력서가 이제 면접하고 연결되는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재밌게 본 게 이 고등학교 때 생활 기록부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3년간 개근을 하셨네.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마 좋게 평가를 할 겁니다. 본인의 그 3학년 때 성적이 상위 몇 프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상위 50%, 60%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말 자동차가 재밌고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도 자동차학과를 갔고 대학교도 자동차학과를 전공을 하셨잖아. 네. 근데 학점에 많이 신경을 못 쓴 이유가 뭐예요? 현장 경험과 실습 위주의 활동에 좀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대표로 리더십 캠프를 참여하여서 책임감과 협업을 배울 수 있었고 오토쇼 관람을 통해서 K사에 대해서 관심과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좀 역량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면접 보는 것처럼 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면접할 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좋다 이런 걸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면접 형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전에 면접 4-5번 있잖아요. 네.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답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때는 그렇게 아예 대답 안 했습니다.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어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어린 시절이라 놀긴 했지만 실습 위주로 했다고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맥락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맥락은 비슷한데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그거에 좀 근거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대학교 때 성적 증명서를 제가 봤습니다. 요 정도면 상위 몇 프로 정도라고 보면 돼요? 상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 정도? 네. 근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대학교 때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는? 대학교 때 보통은 현장 실습도 하긴 했지만 취업계로 많이 나가 있었고 군대도 갔다 오느라고 좀 학업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 정도 성적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게 이제 K사 자소서인데 천자잖아요. 하나의 주제당. 네. 가독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 제가 소재나 스토리는 안 봤는데 이렇게 소설처럼 써놓으면 이걸 읽어볼까요, 면접관들이? 자, 그럼 자소서는 잘 썼다고 생각해요? 사실 잘 쓰지는 못했는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쓴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서류는 잘 통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자소서를 쓰면은 계속 고민하고 고치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민수 씨가 답변한 거에 답이 있는데요. 자소서는 고치고 또 고치고 다른 회사 지원할 때 또 고치고 그죠? 포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자소서 내용을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라는 거는 회사가 정해준 항목의 내용을 팩트로 적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포장하거나 거짓말을 못하죠. 네. 면접에 가더라도 자소서보다는 이력서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먼저 질문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네. 그게 면접관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 솔루션인데 너무 나가버렸네. 어쨌든 오늘 제일 큰 목적이 면접 탈락의 원인을 찾아드리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본 3번의 면접을 가지고 한번
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의 그 인턴 경험을 어필하면서 생산직 경험이 많다 이 정도로 얘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이 높진 않았지만 실습 위주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 때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줘 볼래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군대도 갔다 왔고 K그룹이랑 학교랑 연계가 되어가지고 복학을 하고도 취업계를 내고 활동을 하여서 학교에서는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교 활동을 했습니다. 조교 활동을 한 이유가 고등학교 때 자동차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보다 기본 지식이 있다고 생각돼서 조교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기 활동을 했다라고 그러면 학점은 더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목 조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과목만 조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 대해서 뭐 얘기했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준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 회사 인턴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면 되냐고 물어보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좀 얘기했습니다. 직접 생산직을 지원하신 이유는 뭔가요? 회사 얘기하면서 회사의 좀 성장 가능성하고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인성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성격의 단점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아, 장단점? 네. 장점은 거의 짧게 얘기했고 단점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반대인데 많은 친구들은 장점을 길게 얘기하고 단점을 짧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하셨네. 장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점은 책임감이라고 했습니다. 작업 후에 이제 다시 체크하면서 품질 보증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단점을 길게 얘기하셨다며. 그때 당시에 대답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힘든 일을 맡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아무래도 힘든 일을 혼자 하면은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좀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힘든 일을 맡으면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 다른 분들이 더 잘하는 업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좀 어렵긴 하네요. 아, 그 마지막 할 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셨는데? K그룹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K그룹에 입사하게 됐을 때도 안전과 품질을 지키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안전과 품질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또 있어요? 기억나는 게? 핸드폰에다가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걸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잠시 미안합니다. 제가 노안이 있어가지고 단순 반복 작업인데 어떻게 할 건지도 질문했네. 여기서도 품질과 안전을 얘기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여기도 역시 안전과 품질이네요.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물었네요. 개인 면접 때 말고 토론 면접 때 돌아가면서 질문하다가 이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이 예를 들면 다대일 면접인데 내 혼자 받은 거하고 다대 다 면접인데 나만 받은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안 됐네.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저는 더 명확해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면접 탈락 이유가 오늘 주제잖아요. 네. 자, 민수 씨가 생각했던 첫 번째는 솔직한 부족.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자신감이 오버다. 세 번째가 빨리 대답하는 거. 연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짚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 자랑. 두 번째가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실함 우려. 세 번째가 요겁니다. 수다쟁이. 자, 자기 자랑이라는 거는 면접 복귀를 제가 봤죠. 그런 게 여러 곳에서 묻어나요. 대학교 때 왜 성적이 평균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답이 이거야. 고등학교 때 자동차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보다 기본 지식이 있다고 생각돼서 조교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는 면접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전공하고 K사 들어와서 20년, 30년을 일한 사람들 앞에서 자동차는 내가 자신 있다?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너무 건방진 얘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학점 성적은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성실함의 척도예요.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이 친구가 민수 씨가 어떻게 일을 할지 이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와 미래를 안 믿어요. 면접장에 온 지원자 누구나 좋은 얘기로 답변하지. 그래서 면접관들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민수 씨의 과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답변할 때도 어떻게 답변했냐면 고등학교 성적이 높진 않았지만 실습 위주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게 밭도용법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학점은 아쉽지만 활동을 많이 했으니 이렇게 답변한 거잖아. 면접관을 설득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성적이 아쉬운 건 제 잘못입니다. 네.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는 공부보다는 활동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좀 다르게 듣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생각해봐요. 직접 생산직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조립하는 겁니다. 컨베어 벨트가 지나가면 내가 맡은 분야에서 조립을 해서 후공적으로 넘기는 거잖아. 생산 쪽의 간부 입장에서 보면 맡은 공정에서 자기 역할 다 하고 후공정한테 부담 안 주고 그걸 원하거든. 내가 정말 친구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 건데 면접이라는 게 자랑이 아니고 설득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 왜 설득을 해요? 나를 채용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자리인 거지. 그래서 자기 자랑은 면접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을 맡으려는 경향을 단점으로 얘기했잖아. 힘든 일을 내가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왜 단점일까? 그건 장점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본인의 단점이 뭐예요? 물었어요. 네. 제 단점은 성격이 덜 꼼꼼합니다. 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 깜빡이고 보내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오탈자가 있어서 일을 그르친 경험도 한두 번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고치려고 검토를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을 듣고 싶은 거지 정답 찾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저 장점 같은 단점 좀 얘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7, 80% 그렇게 답변을 해요. 네. 면접관이 민수 씨한테 지원 동기를 물은 의도는 뭘까요? 정말 본인의 지원 동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자동차학을 본인이 전공으로 공부해왔던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게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회사 얘기하면서 회사의 좀 성장 가능성하고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줘야 되는,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자동차학, 대학교도 자동차 공학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자동차를 선택한 이유만 설명을 해주면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그 솔루션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1K 결론, 2K 근거 이렇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세요. 결론은 한 문장, 근거는 3, 4문장이면 돼요. 인성적인 질문이 주로 들어올 때는 길어도 60초 정도 답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가 결론을 얘기하고 근거를 얘기한 다음에 혹시 배운 점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배운 점은 필요할 때 해도 되는데 꼭 배운 점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강조거든요. 결론 얘기하고 근거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들려요. 면접은 이것만 제대로 해줘도 돼요. 결론 근거. 이것만 얘기해줘요. 저는 꼭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에서 묻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답변에서도 묻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스처. 제스처 많이 써요? 좀 막 이런 식으로. 쓰지 마요. 정자세로 있는 게 나아요. 제스처를 많이 하는 게 그럼 안 좋을까요? 예, 너무 많이 하는 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면접관은 책상에 의자를 가지고 앉아 있고 지원자는 보통 의자 하나만 주거든요. 지원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보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솔직함으로 승부하시는 게 나아요. 괜히 정답 찾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난 요 3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좋게 반영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할 말 듣기 전까지 퀘스천인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게 좋은데 민수 씨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답변이 어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수 씨가 답변을 했을 때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반응을 보였던 게 어떤 답변 같아요? 갈등 상황에서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떨까? 오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면접을 보면서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까 고등학교 성적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너무 변명 위주의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 이유는 이런 거고 그래도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떤 거를 배웠습니다. 저의 그런 솔직한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한테 좋은 기회가 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성장한 후배로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그때 저는 생산직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품질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선택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저 느끼는 게 그거야. 일정한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인성적인 거 물어보면 책임감 쪽으로 답을 하시는 것 같고, 직무랑 관련되는 걸 물으면 안전품질. 근데 이게 설득력이 좀 약해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생산직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어떤 단어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 같으면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인드하고 체력 같은 걸 얘기하는 게 더 와닿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면접 복귀를 하면서 책임감이랑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을 강점으로 다시 적어놨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없어요? 나중엔 더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민수 씨가 주는 첫인상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의와 겸손을 지켜서 솔직하게만 해주셔도 충분히 지금하고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민수 씨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면접 보면서 부족했던 거를 배울 수 있었고 어떻게 해야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솔직한 내용을 자신 있게만 전달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 오히려 나아요. 어쨌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합격 소식을 받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전 면접 갈 때 지금 머리로 갔어요?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머리는 이마의 50%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나아요. 넥타이를 매신다 그러면 맨 위에 단추는 안 잠그는 게 나아요. 넥타이는 지금보다 좀 더 올려줘야죠. 꼭 필요한 건 아닌데